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금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이 금이고 비트코인이라고 주장을 지난해까지 했죠.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정도는 미국의 경우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8.5%까지 오른 거는 거의 40년 만에 처음인데, 그러면 그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왜 폭락하느냐? 거기다가 통화도 엄청 풀렸어요. 비트코인 가격 이해관계자들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해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근데 현실은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이 큰 국가 통화죠. 그 예외 없이 통화량이 급증했거든요. 2020년 5월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아요. 아마 추정컨대 내년에는 아마 비트 가격이 2만 불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통화량이 주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량이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M2라고 하면 내년에도 역시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모두 통화량이 늘 거예요.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대 선까지 내려가면 2007년 8년에 그 무렵에 2만 5천 달러지요. 2,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2만 8천 불까지 이번에 최근에 내려왔어요. 10년 동안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고, 또 최근에는 물가도 급등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는 2만 8천 대니까 10년 전에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2,500만 원 갔죠. 근데 내년이 되면 통화량은 더욱더 증가하겠지만 그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불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들은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금도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해관계자 주장과 달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도 아니라는 거죠. 금도 실질 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재테크 대상일 뿐이에요. 고정환율 시대에는 금이 실질 화폐였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풀리면 실질 화폐인 금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되는 거죠, 금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재테크 대상이 아니라면, 이것도 돈이라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둘 다 화폐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금값도 알 수가 없고 비트코인 가격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정환율 제도 시대, 그리고 근본위 제도 시대, 그때 교과서 이론을 가지고 그 당시 경제 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오늘날 종이화폐 제도 시대, 금과 비트코인이 재테크 대상이 된 시대에는 설득력이 없는 이론이고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오히려 그, 그 투자 대상으로서 그 인플레 해지 수단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죠. 굳이 금이나 그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물가 상승 수혜 주식이 오히려 그 인플레 해지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석유 회사 주가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 회사는 동일한 석유를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 주식이 진정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죠. 또 구리 가격이 오르면 구리를 재련한다 할까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이익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게 확보한 그 구리나 그 다음에 석유를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구리 회사와 석유 회사가 인플레이 수단이죠. 그 회사 주식이. 그러니까 그 금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그 인플레이하고는 관계없는 재테크 수단이에요.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금은 고정환율 제도 시대 때 그리고 근본위 제도 시대 때 실질화폐니까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 돈이 많이 풀린 그 종이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지금은 금은 그 재테크 수단이에요. 그런데 굳이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 해지 수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 수혜 주식이 있는데 굳이 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해도 되지만은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도 매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정유회사가 발행한 채권 가격은 그 유가가 50불 이하일 때는 등급도 낮죠. 그러니까 BBB 등급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7% 8%였죠 지난해. 그런데 그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런 회사들이 신용도가 올라가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근데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해지 수단이라는 거죠. 인플레이 해지 수단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회사 주가도 오르고 또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가격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인플레 해지 수단이고 채권도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 그런 그 해지 수단이 없을 때 또 주식 시장도 미미하고 존재 가치가 미미했죠. 그럴 때는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 또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금도 비트코인도 단순히 재테크 대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정환율 제도 시대에는 환율에 투자할 수 없어요. 환율도 지금은 투자 대상이에요. 외화예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굳이 코인이 그 가격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또 금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가지고 있다고 금리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화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동안 6개월 동안을 보자 이거죠.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달러에 투자하면 금리도 올랐으니까 달러 표시 예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금 이자 소득도 증가하고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생긴다는 거죠. 굳이 비트코인이나 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옛날과 달리 달러 강세라면 또 엔저라면 엔저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지만 오늘날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재테크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
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환경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과거 건본위 제도 시대, 고정환율 제도 시대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변동환율 제도 시대, 종이화폐 시대, 그리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그 부합되는 이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과거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을 단순 암기해 가지고 금이나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주장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 정도가 심하지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풀렸죠. 근데 금값도 최근에 온스당 1920불에서 약 한 달 전에 지금 182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아마 연말경에는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 선으로 향할 거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5% 내렸어요. 1820달러 초반이니까 뭐 20달러 내리는 거는 뭐 머지않은 시간에 뭐 6월 5월 중에도 1800달러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700달러인데 1700달러에서 연말까지 16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금도 인플레 해지 수단도 아니고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금값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테크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 또는 엔 약세라도 엔 약세에도 배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품 많아요. 요즘은 달러 강세에 배팅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자도 발생하지 않은 금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데. 그러면 금리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뭐 3%만 돼도 3%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것도 10% 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비트코인이나 금이 그 미래 가치도 알 수 없는데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과거 그 경제 환경을 오늘날 경제 환경에 그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다양한 재테크 대상, 그러니까 달러도 있을 수 있고 엔도 있을 수 있고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요, 주식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든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금값이 오른다,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